글래디에이터 차주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거니까 글래디에이터를 산다고 하면 저는 좀 뜯어 말려서 이 캐니언을 한번 그 시승이라도 해보는 경험을 갖게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훨씬 좋아요. 안녕하세요, 에이오토소문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GMC 차량의 캐니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빠르게 또 시승차를 또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픽업 트럭, 제가 여러 픽업을 많이 다뤄봤죠. 일단 뭐 타스만부터 시작해서 무쏘,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또 랩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니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새로 나온 신차이기 때문에도 궁금한 것도 있지만 GM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이 미국 정통 브랜드의 픽업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캐니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기대가 크겠죠. 일단 오늘 캐니언에 대해서 시승까지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콜로라도랑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격은 7,600만 원이니까 콜로라도랑 비교해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크진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콜로라도를 구매할 바에는 이렇게 조금 존재감 있고 좀 유니크하고 이런 GMC 차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 디자인 누가 봐도 미국 차입니다. 그죠? GMC라는 이 로고가 좀 상징성 있게 이렇게 가운데에 크게 딱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요즘 차량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픽업들을 보게 되면요, GMC 차량들은 항상 이 앞에 이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재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 볼륨감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이 본네트의 각들도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도 홈이 파져 있고 여기도 파져 있고 그리고 크롬을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크롬을 많이 쓰게 되면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이 캐니언은 그렇진 않아요. 확실히 크롬이 들어가니까 존재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GMC라는 이제 이 레터링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데일라이트도 요즘 차량들 같이 좀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일단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미국 차량임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측면부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GMC라고 이렇게 또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죠. 네,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가 굉장히 좀 두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의 존재감을 또 한 번 드러냅니다. 사이드 스텝이 진짜 이거 한 10명이 올라가더라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아주 큰 사이드 스텝. 보통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게 되면 무늬만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많잖아요. 디자인만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이 사이드 스텝은 다르죠. 이렇게 정말 실용적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인상적이죠. 근데 사이드 미러를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거든요. 상하폭이 조금 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잠깐 타봤는데 일단 사이드 미러가 그렇게 시인성이 뭐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윈도우 1열, 2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라인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콜로라도입니다.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유구는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깔끔하죠. 이렇게 주유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뭐 뚜껑을 열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픽업 트럭이니까 적재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픽업이잖아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캐니언에 특별함이 좀 묻어 있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캐니언의 장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 랩터는 한번 내리면 꽝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차가 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 캐니언은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캐니언의 특징이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이 폭에 대한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짐을 실을 때 여기서 오버되는 거는 실지 말라, 그렇죠. 이런 걸로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왼쪽으로 이렇게 열고 여기도 왼쪽으로 열면 여기 위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짐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놔두게 되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심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픽업을 좀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좀 파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재 공간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재 함 중에서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고 고급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픽업 마감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리도 양쪽으로 4개 이렇게 2개씩 준비되어 있고, 저 앞에 고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MC라는 또 레터링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니언의 가장 큰 장점은 적재 공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적재 공간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견인고리 연결시킬 수 있게끔 장착이 또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 전원들 이렇게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밟고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뛰더라도 튼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외관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캐니언은요, 실내 공간 좀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실내가 굉장히 아주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1열을 열어보게 되면요, 도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스티치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미국 차인데도요, 이렇게 우드를 썼고요. 그리고 퀄팅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좀 해놨어요. 아주 좋아 보이죠? 그리고 뭐 이런 데는 뭐 당연히 플라스틱을 사용은 했지만 그래도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이렇게 전동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적당합니다. 가죽의 쿠션감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보통 픽업은 딱딱한데 딱딱한 게 아니라 약간 컴포트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요, 이 소재들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이런 데 보면요, 크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크롬이 그냥 크롬이 아니라 약간 매트한 소재의 크롬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뉘어 놨어요. 그래야 조금 더 고급스러우니까.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막 투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사운드는 이렇게 보스 사운드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손잡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지금 도어에 있는 이런 스티치들이 여기 대시보드 아래쪽에도 이렇게 컬팅으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우드가 들어갑니다. 이 우드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크롬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고, 시트도 멋집니다. 이렇게 컬팅이 들어가 있고 색상도 좀 다르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고급 픽업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전체적인 건 플라스틱 마감이지만 꼭 고급스러워야 할 때는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 좀 저렴하게 마감을 해도 되는 부분들은 저렴한 소재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과 그리고 인포는 분리가 되어 있죠. 요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버튼들 보게 되면요, 물리적 버튼들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운행을 할 때, 그리고 오프로드를 할 때 내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힘들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여기에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제 2륜, 4륜 오프로드 모드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기어는 말뚝이, 그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볼까요? 여기 실내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이 위에도 실을 수가 있게 됐고, 이 밑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깊이가 상당히 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긴 짐들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뒷좌석 컵홀더도 바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그대로 맞춰놨는데요. 자, 뒷좌석의 공간은 굉장히 좁아요. 여기 무릎이 앞에 달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춰놨는데, 키가 큰 사람들이 앞에 탄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대표님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십니다.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뭐 그나마 장점은 뭐냐면요, 시트가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시트가 막 딱딱해가지고 탔을 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런 거는 좀 없어요. 리클라이닝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픽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룸, 머리 공간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때요? 좀 좁죠? 네, 타이트하게. 그렇죠, 많이 좁죠. 네. 그래서 뒷좌석에 대한 공간성은 좀 단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컵홀더가 여기에 있지? 너무 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딱 알겠어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뒷좌석이 많이 좁아요. 송풍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충전 포트는 USB 타입 그리고 C 타입 두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턱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낮은 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뒷좌석에 대한 공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에 그게 없네요. 또 열선 시트도 없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겠다. 뒷좌석은 진짜 성인 남자들이 타기에는 비좁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서 막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둘러봤고요. 이제 빠르게 또 시승을 통해서 이 캐니언의 진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드디어 이제 캐니언에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차량 가솔린이죠.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픽업 트럭을 또 저희가 많이 다뤄봤잖아요. 가스반, 그리고 뭐 랩터, 그리고 무쏘, 여러 차량들을 다 다뤄봤던 것 같아요. 캐니언이 가져다주는 이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비싸 보입니다. 일단 픽업 트럭인데도. 지금 파워트레인이 그 콜로라도랑 동일합니다. 2700cc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고, 변속기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이라면 뭐 충분할 것 같다. 뭐 힘이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314마력이라서 뭐 적재량을 최대치로 하고선 운행을 해도 힘이 모자라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야나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췄을 때 더 뭐 내려가지 않더라도 괜찮은 이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대로 올리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 올라가십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캐니언, 이게 지금 GMC에서 나온 차량이잖아요. 신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캐니언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완전히 풀체인지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구형 모델이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의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옛날 미국 차들은 좀 촌스럽고 좀 투박하고 그랬는데 가죽 스티치 사용한 것부터 해서 되게 고급 픽업이다. 맞아요. 비싼 차다 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 미국 차량들이 이제서야 이 소재들을 좀 고급 소재를 쓰기는 하는데, 이 하이그로시랑 크롬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롬, 그 다음에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출발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좀 차가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이 초반 토크감이 이렇게 좋아도 될까? 좋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차가 경쾌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차가 무겁다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아요. 방향시동을 켰을 때 뒤에 좀 차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시트 포지션에서 진동으로 경고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솔린이라고 하면 좀 정숙하고 좀 조용하고 막 이렇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초반에 이렇게 밟았을 때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 음색, 그 음은 꽤나 좀 거칩니다. 근데 그 거친 게 당연히 픽업 트럭이니까 이 정도 거침은 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차가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묵직한 엔진음보다는 카랑카랑한 음색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랩터잖아요. 랩터의 2.0 디젤 엔진을 제가 타고 있는데, 랩터 2.0 디젤이냐, 그 다음에 캐니언의 2.7 가솔린 엔진이냐를 보게 되면 초반 토크감 같은 경우에는 두 차종 다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한 건 디젤이 조금 더 정숙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이라고 해서 진동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동이 계속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정숙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건 확실히 있는데 대신 진중함, 깔리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 음색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솔린이라서 진짜 조용하겠지 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옵니다. 시내 운행에서 이렇게 쭉 타고 있는데 차가 시야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이 사이즈가 큰 만큼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차로를 맞추는 것도 쉽고 시야가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핸들이 그렇게 막 묵직한 느낌보다는 적당한 가벼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내 운행을 했을 때에 대한 이제 피로감은 좀 많이 적을 것 같다. 여기서 핸들을 꺾어 보더라도 코너에서 가볍고 경쾌하게 돌아주거든요. 그래서 픽업이다 라고 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이 좀 힘들 거다, 뭐 여성분들이 타기 힘들 거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여성분들이 또 큰 차를 좋아하시기도 해요. 요즘 여성 오너들이 큰 차를 더 선호하는 그 성에 강해가지고, 또 이제 집에서 보면 이제 경차가 있고, 그리고 큰 차가 있으면 경차는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 좀 타고, 외려 남자들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여성분들이 더 좋은 차를 맞습니다. 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집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승차감도 이게 보통 이제 그 프레임 바디를 장착하게 되면 굉장히 통통거리고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캐니언은 승차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제 소프트함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타이어 자체가 오프로드 성향 쪽으로 분류되는 올터레인이 껴져 있는데 어쨌든 도심용으로도 쓸 수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도에서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괜찮다. 그 시보레 차량이나 아니면 GMC 차량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속도로에서의 그 진가가 사실 엄청난 차량이거든요. 이 고속도로에서의 그 직진성, 이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요. 속도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껴지지 않고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랩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행을 할 때 항상 그 직진성에 대해서 좀 불만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쭉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도로가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계속 핸들을 보타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니언 지금 잠깐 타더라도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 직진성이 진짜 너무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 똑바로 이렇게 잘 가냐. 그냥 차 자체를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차량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GM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안전, 그리고 직진성, 그리고 핸들링,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이 캐니언도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부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거리 운행을 좀 중요시한다, 그리고 운전에 대한 피로감을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외려 아까 시내에서 운행할 때보다 지금 고속운전에서 속도가 좀 있는 상태가 더 정숙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죠? 거의 뭐 엔진에 대한 힘을 거의 안 쓰고 가볍게 툭툭툭툭 밟아도 너무 좋은데요? 고속에서의 악셀을 밟았을 때에 대한 이제 엔진의 소음도 확실히 적고요. 그러니까 저속보다는 확실히 고속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도가 참 좋습니다. 이 말뚝이 기어봉에다가 딱 팔을 올렸을 때 이 운전하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요. 감성도 좀 있고요. 요즘에는 이 말뚝이 없으니까 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 공손이 이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잡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한 거는 랩터나 타스마는 이 고속에서나 아니면 그냥 운전을 했을 때에 이 핸들의 유격이 좀 있어요. 그 뜻은 이제 오프로드를 할 때 조금 더 그 유격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오프로드를 하게끔 세팅이 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그 유격감이 조금 덜하고 좀 타이트합니다. 이런 온로드를 이용했을 때는 확실히 랩터나 타스만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타스만은 출력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진짜 이게 2.5cc, 그 다음에 2.7cc, 그 200cc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타스만보다는 지금 이 캐니언이 훨씬 더 이제 펀치감이 좋습니다. 타스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타스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옵션을 막 추가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요즘 판매량도 그래서인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5천만 원대는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진짜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한 픽업을 구매하시는 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무쏘를 굉장히 호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픽업을 좀 만들어 본 회사에서 만든 거와 그 경험치가 없는 곳에서 만들었을 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특히 뭐 GM이야 워낙 풀사이즈 픽업까지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DNA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가 안 되는 쉐보레에서도 콜로라도가 많이 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콜로라도의 그 역사 그리고 그 브랜드 네이밍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캐니언도 그대로 그거를 이제 계승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신뢰가 좀 가요. 또 외려 이 터보의 속도감으로 또 다가오니까 이것도 또 괜찮은 느낌입니다. 애매한 3,4천 RPM에서 들어오는 그 음색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좀 싸 보였는데 RPM을 좀 끝까지 올려주니 그래도 2,1100cc의 엔진의 그 약간의 묵직한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풍절음도 굉장히 잘 억제가 돼서 지금 저희가 110km 정도 지금 달리고 있음에도 어떤 잡소음이 크게 들어서 저희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차체가 이렇게 많이 높잖아요. 바람에 닿는 이제 면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클 텐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장거리에는 특화돼 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진짜. 사실 아무리 픽업 트럭 오너라도 매일처럼 캠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우리가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내가 그냥 데일리카로 활용을 해도 뭐 운전이 피곤하다든지 뭐 불편하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공감하실 텐데 저희가 랭글러를 또 많이 타봤잖아요.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글래디에이터랑 얘랑 또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중첩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글래디에이터를 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진짜 땅땅하고 튼튼하고 다 좋은데 승차감이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 지프, 뭐 랭글러 다 통틀어서 이 캐니언이랑 비교해보면 승차감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정숙하고요. 그리고 한 단계 위에 차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차주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거니까 글래디에이터를 산다고 하면 저는 좀 뜯어 말려서 이 캐니언을 한번 그 시승이라도 해보는 경험을 갖게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훨씬 좋아요. 브레이크감도 되게 좋은데요. 밟는 대로 딱딱 서주네요. 지금 타보면 땅땅해요. 이 서스펜션과 이 차체에 대한 이 조화, 이 밸런스를 상당히 좀 잘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모하비가 프레임바디라서 승차감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셨는데요. 모하비보다 얘가 승차감이 조금 더 좋거나 아니면 흡사하다? 약간 그런 느낌? 픽업 트럭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예전에는 진짜 딱 어떤 특수 목적성에 의해서 많이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데일리카로 타면서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지향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랩터를 계속 타다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뭐냐면 승차감은 랩터가 더 좋아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가 굉장히 두껍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션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폭스 쇼바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랩터는. 근데 랩터보다는 지금 이 캐니언이 승차감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하나 이 전체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이 핸들링 그리고 직진성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캐니언이 확실히 압승입니다. 그래서 랩터에다가 이 핸들링과 이런 직진성 이걸 좀 빼다가 좀 넣고 싶은 그 정도로 참 좋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타보니까 그 타스만이 좀 많이 헐렁하고 뭔가 이 일체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가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확실히 성능적으로만 우리가 비교해본다면 그래도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과거에 비하면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한다. 타스만은 호주라든지 이렇게 수출형이 더 집중이긴 했으나 어쨌든 국내 시장이 월 2,000대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린 공략하겠다 했었는데 사실 무쏘가 나오면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콜로라도라든지 이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다르니까 그 픽업 트럭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통 마니아들이 조금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저 7천만 원대니까 그 정도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난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정통 픽업 트럭을 타겠다. 그런 분들이 타시는 차기 때문에 내가 시골에 있다면 진짜 이런 차를 하나 구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성비만 따지고 보면 진짜 무쏘가 맞는데 근데 그냥 진짜 단순히 진짜 좋은 픽업을 살 거야 라고 하면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포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뭐 사실 GMC 캐니언 압도적이죠. 그리고 방지턱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약간 좀 과감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거침없습니다. 코너를 돌 때 항상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서 돌아나가지 않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캐니언은 역시 GM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경사로 밀림 장치가 장착이 돼 있을 텐데 바로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뛴 지 꽤 됐어요. 3초 넘었어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작동 중. 얘는 근데 굉장히 오래 버텨주네요. 보통은 이제 3초 정도밖에 안 버텨주는데 그때 저희가 그 액티언 놀랬잖아요. 앞으로 쭉 밀고 나가가지고 어떤 차들은 이제 뒤로 이제 밀려 나가고 근데 버티고 있어요. 경사로 밀림 장치는 이제 퍼펙트하게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길게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든든하죠. 캐니언의 이제 그 계기판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심플 모드가 있고요.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RPM과 속도 나오게 돼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속도와 이제 RPM 그리고 기어의 포지션도 나오고 있고요. 누르게 되면 또 바뀌죠.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 요거는 이제 오프로드 모드죠. 야, 멋있다. 뭐 드리프트 각도, 트랜스포 케이스. 야, 진짜 멋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운전자한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드디어 캐니언에 대한 시승을 마쳤는데요. 캐니언은 제가 타보니까요, 굉장히 편한 픽업 트럭,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요, 이제 고속 안전성, 그리고 직진성. 네, 이 부분은요,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픽업 중에서는 진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단점들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 저속 구간에서의 이제 RPM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카랑카랑한 이제 음색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속 구간에서의 시끄러움, 그 카랑카랑한 음색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그거 외적으로 봤을 때 초반 토크감이 몰려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잘 치고 나간다. 그리고 승차감도 여느 픽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수준이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차체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전체적인 이 바디가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타스만을 탔을 때는 이렇게 견고한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픽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봤던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멋진 픽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은 지금 7,600만 원인데요. 지금 7,600만 원을 들여서 픽업을 구매한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픽업이라고 하면 좀 가성비가 좀 있어야 되고 저렴한 맛에 좀 타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 GMC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이 픽업은 일반적인 픽업이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고급화된 픽업 트럭을 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특별한 차량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차를 보게 되면 되게 비싼 차다라고 느껴지는, 하차감도 느껴지는 픽업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픽업 트럭을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캐니언을 선택하시게 되면 후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니언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동일하게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소소한 단점들만 빼면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